인정받아 브랜드 탑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 중국, 콜롬비아, 홍콩, 인도를 오픈했으며 향후 터키, 뉴질랜드, 영국, 브라질, 프랑스 등 5년 내 30개 법인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수급하여 애터미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공급하는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GSGS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세미나를 운영하고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은 애터미만의 차별화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차세대 유통방송국으로 시공간을 허물어 전 세계 회원들에게 애터미의 비전을 제시하는 월드 세미나, 비즈니스와 문화를 융합한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증강현실을 통한 제품 체험, 가상투어 등의 확장현실의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애터미는 언택트 시대라는 파도를 타고 시간을 초월한 글로벌 성공 시스템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애터미는 협력사가 품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납품 후 일주일 이내 현금 결제, 운영자금 무이자 지원, 공동의 품질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이를 통해 동반 성장의 선순환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나눔은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애터미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좀 오늘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하는 줌 미팅인데도 실제로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늘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도 이 카메라를 보면서 지금 소형 카메라를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참 이게 항상 보면서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잠깐. 예,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 익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천상 이 배우나 탤런트가 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서 느끼면서 일주일 동안 잘 이제 건강하게 지냈을 것 같고요. 진짜 시간이 참 빨리 흘러서 올해 이제 12월 정말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도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 성공스쿨 3주차 엊그제 한 것 같은데 금방 또 오늘 4주차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수요일만 되면 이제 긴장합니다. 다른 강의 때는 좀 그렇게 긴장하고 그런 건 없는데요. 이제 이 어떤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이 결과를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이제 긴장하곤 하는데요. 저는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이제 박영욱 본부장님께서 좋은 동영상을 틀어주셨죠.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메타버스, 뭐 참 듣기만 해도 현란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는지 이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뭐 쫓아가기 힘든데 요새 사회 현상을 조금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 때하고 저는 이제 소위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꼰대 세대예요. 라떼 세대.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라떼 세대고 좀 흔히 하는 속된 표현을 하면 꼰대 세대죠. 이제 예,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하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구세대죠. 구세대. 아날로그 세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지금 요새 TV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TV를 보는 연령층을 보면은 대부분 50대 이상 60대가 많이 보고요. 20, 30대는 거의 TV를 좀 안 봅니다. 네, TV를 자체를 안 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검색하면 뭐 다음 이런 것도 들리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 주로 유튜브를 검색을 하죠. 이렇게 하고 어쨌든 그 생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증강현실이니 뭐 발음 말할 단어도 어려워요. 증강현실이니 뭐 그다음에 가상현실 뭐 AR, VR 아까도 막 그 교수님이 뭐 그분들 이런 거를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발음조차도 좀 단어조차도 좀 힘든데 근데 젊은 세대들은 20, 30대들 40대까지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게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게임.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게임이라는 거는요, 뿅뿅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뿅뿅 이렇게 하고 뭐 막 비행기 날아가서 막 쏘고 막 갖고 떨어뜨리고 뭐 그거 누가 뭐 최고 점수 나는 이런 거 하던 세대거든요. 근데 요즘에 젊은 세대는 나이 드신 분도 잘 모르시는 MMORPG라는 뭐 다중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이제 거의 이런 것들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상현실이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기술도 가장 먼저 접목해서 뭔가 비즈니스 쪽으로 연결해 보려는 것들은 이제 게임 회사. 그래서 요새 게임 회사들이 주식이 또 굉장히 핫하죠. 이제 그런 식인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 현실로 들어오기에는요, 굉장히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 자관 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생각해요.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겠다. 좀 이런 이걸 좀 이해하려면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거나 전에 왜 현빈 나오는 드라마 있었어요. 아람브라의 궁전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죠? 현빈하고 그 박신혜 씨가 나와서 이렇게 현빈 씨가 뭐 이렇게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뭐 어디 스페인에 가서 막 칼싸움을 해서 실제 죽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메타버스 같은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보면 이제 그 드라마니까 가능하지만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내가 과연 어떤 세상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현실에 나는 없어져 버리고 가상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죠, 내가. 예. 그게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메타버스는 그런 거예요. 내가 현실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또 그런 영화 또 있어요. 레이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그래서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인데 한 2년, 한 1년, 2년 됐는데 한국에서도 상영을 했죠. 레이디 플레이어 원. 그 영화를 보시면 그런 이제 메타버스나 그런 어떤 증강현실에 대한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주먹왕 랄프 그런 전 다 그런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 본 영화들인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참 재밌게 봤죠. 재밌게 봤는데 저것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요새 이 어떤 학자들이요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불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가능하지도 않은 걸 얘기를 하냐. 내가 어떻게 가상의 세계로 현실에서 없어져 들어가 있냐.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메타버스가 되려면 제가 한국에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세계가 어디냐면 이제 파리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로 가고 싶다. 그러면 파리로 들어갔는데 현실에 저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에서는. 그 제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 시공간 이동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시공간 이동, 공간 이동, 시간 이동. 그게 뭐 가능하겠어요? 시공간 이동이 되면은 죽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뭐 저걸 가지고 막 이렇게 뭐가 앞으로 너무 많이 변해서 머리가 아파 죽겠다. 뭐 진짜 이거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게 아닌가. 그냥 게임 정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해 있어요. 게임. 그 안에 들어서 막 게임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어떤 게임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발전이 되면 아바타를 쓰겠죠. 아바타는 산스크리트어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는 걸 아바타라 그래요. 예, 산스크리트어라고 이제 인도 고대 인도 아주 굉장히 오래된 4, 5천 년 전 된 굉장히 오래된 그런 나라에서 쓰던 말인데 그 산스크리트어로 아바타르죠 정확하게는 아바타르 그 단어 그 단어를 처음 쓴 소설은 SF 소설을 쓴 이제 에서 나온 말인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대에서는 내가 게임에서 나 대신 들어간 걸 아바타라 그러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아바타가 있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 게임하면 PC방에서 막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여기 앉아있고 자기 아바타가 안에서 막 들어서 게임을 하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게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 PC방 앞에 PC에 있다가 갑자기 내가 사라져버리고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그건 뭐 여러분이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기술이 글쎄 앞으로 뭐 몇백 년이 지나야 되는 게 아닌가. 소위 말해서 타임머신이 나와야 되는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쩌다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보면서 그렇게 되겠죠. 과학이 이제 발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곧 그렇게 되기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저도 그래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회학자들이 그냥 쉬시다 쉬. 쉬시라는 게 매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제 영어로 말하면 그게 이제
직역을 하면 똥 뭐 이런 얘기예요. 개똥 같은 얘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흔히 그 사람들은 불시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소똥 같은 소리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주식값을 올리고 뭐 이렇게 막 띄우려고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증권회사에서 뭐 회사들이 뭐 우리 뭐 메타버스를 해, 뭐 그다음에 뭐 NFT를 해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런 현상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요. 아직은 좀 현실화되려면 어려운 게 아닌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금 애터미에서 여러분 제품 주문해서 가져가서 날아다 주고 또 소비자가 직접 사게 하고 멤버십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뭐 갑자기 뭐 우리가 갑자기 어디 뭐 PC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사라져 갖고 내가 가상세계에서 서로 만나갖고 다 만나갖고 물건 전하고 그 물건 가지고 또 뛰어나와요 PC에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그냥 우리 지금 하던 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물론 변화는 해야 되겠죠. 다른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화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빨리 적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런 줌 미팅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적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과제가 뭐냐면 오늘도 뭐 제가 이렇게 이런 이제 이렇게 뭐 써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띄우는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도 잘 몰라갖고 이게 좀 소위 진짜 젊은 사람이 보면 라떼 세대죠. 라떼 세대. 요즘 이런 유튜버가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유튜버는 없죠. 근데 어쨌든 저는 어쩔 수 없이 띄우는데 이런 것도 좀 빨리 적응을 하고 싶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그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한번 배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가 좀 서서히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그 4주차 성공 스쿨 이제 4주차입니다. 반이 꺾어졌어요. 3주차가 지나가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 지금 들어오신 분은 250여 분 되는데 한 70%, 80% 정도 들어오신 거죠? 7, 80%? 예, 예. 내가 정상적인 수치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6주차가 끝날 때는 처음 시작했던 분 중에 반 정도가 남으면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소위 6주차 프로그램으로 봐서는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다 처음 들어오셨던 분이 끝까지 다 하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도 그만두기도 하고 또 좀 원래 제가 얘기 들었죠. 헬스클럽에 등록해놓고 6개월 등록하면 보통 뭐 길어야 2, 3주 나가고 대부분 안 나온다고. 그래서 헬스클럽은 그 돈 가지고 이제 어, 하는 거죠. 만약에 등록하신 분이 다 나오면 헬스클럽이 미어 터져서 이제 운영이 안 되죠. 등록해놓고 안 나오시는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좁은 공간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많은 멤버십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걸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마지막 6주까지 내용이 뭐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6주까지 이렇게 완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주차에는 저희가 그 기억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공부한 내용이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의 의미,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중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많이 이렇게 쓰고 사업에 활용하는 성공의 8단계를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잠깐 그걸 얘기를 해보면 시스템이 왜 중요한가? 이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집단이 모였을 때 힘이 훨씬 커지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다 아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얘기처럼. 그런데 이 집단이 모이면 힘이 더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한 사람보다는 보통 사람 몇 명이 모여 있는 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람이 이렇게 모였을 때 제 멋대로 구구각각 이렇게 구구각각 움직이는 집단을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힘이 세지만 이게 이제 큰 힘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좀 그런 경우를 오합지졸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훈련을 시키고 제대로 이제 한 방향으로 훈련을 시키고 하나의 목표를 주고 동기부여를 하면 이게 이제 정예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합지졸과 정예병은 엄청난 힘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전쟁을 승패를 가름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네트워크 사업, 애터미 사업도 집단이 모여서 하는 일인데 이 집단이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체제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엄청난 힘이 나오죠. 여기서 그것이 이제 시스템이다. 그래서 시스템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에서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의 8단계에서 가장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강조드렸던 게 인생 시나리오를 쓰시는데 시각화를 하셔야 된다. 반드시. 그럼 시각화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뭐 집이나 차를 이렇게 사진을 구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보고 그걸 엎어보세요. 그러니까 눈에서 그 사진이 보일 때하고 그런 실물이 보일 때하고 그냥 안 보일 때하고는요. 이 뇌에 작용하는 차이가 여러분의 꿈을 시각화하면은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각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사진 구해서 갖다 붙이는 거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몇 배가 높아진다면 안 하실 분이 없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그럴까? 라고 여러분이 이제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검증을 해서 발표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시면 나옵니다. 이 꿈의 시각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것의 효용성에 대해서 논문도 남아 있고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그걸 보셔도 좋고요. 어쨌든 뭐 그럴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제 말대로 한번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극시가 발언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하냐면 우선 벽에다가 그다음에 여러분 지갑에다도 넣고 다니시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앞에다가도 그다음에 사실 잘 때 천장에다도 붙이시면 좋아요. 자기 전에 한번 또 보고 자고 그러면 자는 동안에 계속 이것이 뇌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꿈이 여러분이 꿈을 이렇게 적으셨을 때 설렘이 없으면 꿈이 아니다. 제가 마음이 두근두근 쿵쾅거리고 막 심쿵이라는 말이죠. 심쿵. 심쿵이 돼야 그게 꿈입니다. 그렇죠? 내 꿈이 정말 나를 그렇게 심쿵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이제 심쿵하는 꿈을 가지신 다음에 그 꿈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계속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 뭐 성공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공 아직 안 하셨죠? 근데 성공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할 때 그런 것을 그냥 한번 해보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내가 성공하고 상대방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메소드 연기라 그래요. 메소드 연기 배우들은. 어. 그러니까 이 연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입니다. 현실은 아니죠. 그 배우가 그 중에서 살인자로 나왔을 때 실제 살인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살인자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것을 메소드 연기라고 그래요. 일반 배우들이 다 연기를 잘하는데 그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진짜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서 그 상황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을 같이 생활합니다. 군인으로 나온다. 그러면 군대에 가서 계속 같이 생활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몸에 배서 정말 자연스럽게 진짜 실제같이 나오는 연기를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데 꿈이야말로 그런 메소드 연기 이상으로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을 어, 말씀드릴게요. 저는 거기 하나 더 붙이면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아직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성공 못하고 부자도 못했지만 절대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건 끊임없이 저한테 맨날 주지시켰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아마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내 주제 아니면 내가 무슨 뭐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 내가 부자가 되겠어?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계속 그 생각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셔야 돼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부자가 많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왜 못 살아?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지. 나는 지금같이 절대로 이렇게 살 사람은 아니야.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돼 있을 사람이야. 그것이 너무 당연한 얘기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셔. 자신한테.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성공할 사람이야. 부자가 될 사람이야. 그럼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런 메소드 연기처럼 계속 그렇게 하시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뭐가 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끌림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뭐 설마 부자가 되겠어? 그거 가능할까?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옆에 그 기가 안 되는 기가 퍼지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런 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어떻게 그 꿈을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진다는 거죠. 예. 자,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시스템의 두 번째,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제가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6주 과정이 1주와 2주는 사업 준비에 대한 강의를 하는 시간이고 3주, 4주, 5번 주까지는 이제 사업 진행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5주, 6주 좀 기존에 약간 사업을 진행하신 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5주, 6주는 성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애터미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업 진행에 대한 얘기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A코어 하고요. 그다음에 A코어를 왜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것도 여러분이 이유를 또 아셔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이 무조건이라는 말은 저는 굉장히 싫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 젊을 때부터. 뭘 하면 회사에서도 무조건 해. 뭐 시키면 하는 거야. 막 박으려면 박는 거야. 군대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군대는 그렇게 얘기해요. 머리 대가리 박으려면 박아.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저는 굉장히 그런 말을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뭔가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건 저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저한테 제시하지 않으면 저는 안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좀 성향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이걸 A코어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답을 낸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인계질량의 법칙과 성공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습관이라는 파트 2죠 오늘. 이렇게 해서 A코어와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A코어는 그 성공의 8단계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 단계별로 진행을 하시라. 그래서 성공의 8단계예요.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결단하시고 명단 작성하고 초대하시고 사업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후속 관리하고 그다음에 상담하시고 복지하고 이렇게 8단계대로 진행을 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것은 이제 시간 개념은 없습니다. 단계 개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A코어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A코어는 8가지 매일매일 해야 되는 핵심 일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 개념이 있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A코어, 코어라는 게 원래 중요한 핵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8가지를 얘기합니다. 8가지. 그래서 이제 이 8가지를 왜 이렇게 여러분 그 인생 시나리오 보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리스트가 차게 돼 있잖아요. 1일부터 30일까지 해놓고 8가지 써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예.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A코어를 우선 어떤 것들이 A코어인지 우선 좀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A용. 그 사회에서는 체험이라는 말을 합니다. 체험. A용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본다는 뜻인데 체험이라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체험. A코어 매일매일 체험을 하라. 제품을 체험하라는 거죠. 체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팅 참석이에요. 미팅 참석. 세 번째가 소비자 구축. 네 번째가 사업자 컨택. 다섯 번째가 책 읽기. 여섯 번째가 강의 듣기. 옛날에는 테이프 듣기로 있었어요. 테이프 듣기. 옛날엔 강의 듣기, 강의를 뭐 테이프로 듣는가. 근데 요즘은 테이프로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그냥 강의 듣기.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신뢰 쌓기. 여덟 번째도 역시 그 상담이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상담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이 8가지를 매일매일 해라. 그래서 그것이 A코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뭐 체험, 그 다음에 뭐 미팅 참석, 책 읽기, 강의 듣기, 뭐 예를 들어서 실내 쌓기,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생소할 수는 있지만 이거 굉장히 어렵겠는데 이런 것들은 아니죠. 책 읽기, 강의 듣기, 소비자 구축, 사업자 컨택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오늘 사업자 컨택을 해서 오늘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사업자 컨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예.
내용을 보시면 8가지가 그래요. 그럼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8가지를 계속해서 하면은 성공한다는 건가? 부자가 된다는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애터미 사업은 이런 약간은 쉬워 보이는, 어려워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작아 보이는 그런 노력들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성공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뭘 엄청나게 어렵고 뭐 남들이 봤을 때도 그 대단한 일을 매일매일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쉽게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서 성공하는 일이다. 부자가 되는 일이다. 상당히 매력적이잖아요. 예예. 하버드를 가서 뭐 학위를 석사학위를 따라. 예.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 좀 한다 하는 사람을 보면 전부 뭐 미국 가서 학위를 받아왔죠. 예예. 쉽지 않죠. 그거 지금 저보고 받아오라 그러면 제가 하겠어요 지금 제가? 예예. 제가 머리가 인제 그렇게 나이가 돼서 안 돌아가요. 우리 회사가 인제 일본에 들어간다 그럴 때 '아 제가 일본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처음 미국을 들어갔는데 인제 그다음에 인제 미국 일본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일본을 들어가는데 미국은 너무 멀고 제가 거기 가기도 좀 그렇고 제가 은행 다닐 때 인제 미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잘 알지만 너무 멀잖아요. 예. 후원하기가. 그래서 이제 '일본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일본 가서 후원하려면 일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 책을 샀어요 정말로. 제가 처음에 애터미 일본 들어갈 때 책도 사고 초급 일본어 교본 뭐 이런 거 사고 막 테이프도 사고 막 차에서 엄청 들었어요. 6개월 동안 한참 듣고 나서 내린 결론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치니 사인시 그러고 나서는 뭐 아나타와 간코쿠 데스 맨날 이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 예. 6개월을 했는데 그 이상 뭐 진도가 안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또 중국을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또 중국어를 또 배워야 되겠다. 엄청 또 이제 제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또 한 몇 달을 해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얼산스 하고 끝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임승택 단장님이 하시는 그런 약간 중국어 같지 않은 중국어나 이제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뭐 이런 줌 미팅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예. 임승택 단장님이 하신 거니까 중국에서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좀 급할 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뭐 "워따 엑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워따 엑싸." 예. 예. 엑스 아시죠? 예. "워따 엑싸."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답변을 하는데 "화장실 저기입니다." 그러면 "졌다 엑스싸." 이렇게 "졌다 엑스싸." 인제 윤수대 단장님이 이제 그런 중국어를 하시는데 이게 진짜 중국어는 기억도 안 나고 맨날 그런 것만 기억이 남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인제 '아 공부는 인제 끝났다 나는. 뭐 공부해서 뭐 하라 그러면 나는 이제 날 샜다.' 근데 하물며 뭐 하버드 가서 석사학위 따라 돈 많이 벌려면 이렇게 나온다면 뭐 저보고 죽으라는 얘기나 비슷하죠.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너무너무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현재 그냥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그것만 해서 열심히 사는 건 제가 원래 주특기거든요. 저는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에요. 은행 다닐 때도 정말 뭐 제가 말씀드렸죠. 뭐 우리 동기 중에서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제가 뭐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해서 진급도 빨리 하고 뭐 제가 뭐 잘 나갔었어요. 예.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사는 것에서는 원래 쭉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애터미에 오니까 열심히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내 주특기지. 예. 맞아요. 예. 이런 에이크화를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면은 성공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에이크화를 여러분이 좀 외우셔야 되는데 금방 안 외우시는데 좀 쉽게라기보다는 제가 쓰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 드리면요. 저도 처음에 8가지를 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자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품을 써 보는 거죠. 체험이라 그래요. 제품 써 보기면 상관없어요. 체험. 써 봤죠. 그래서 써 봤더니 참 좋아요. 싸고 좋아. 그랬더니 인제 그러면서 뭐 이거 돈도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좀 알아봐야 되겠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미팅을 가셔야죠. 세미나도 미팅이고 여러분이 뭐 스폰서 미팅도 미팅이고 센터에서 강의하는 것도 미팅이고 다 미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제 제품을 써 봤더니 궁금증이 생기고 좋아 보여서 '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미팅을 가신 거예요. 그 미팅 갔더니 정말 너무너무 비전이 있는 일인 거예요. 회사도 괜찮고.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제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소비자를 한번 내가 알려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반응이 좋은지 그 소비자한테 이 제품을 알리는 거죠. 소비자 구축, 소비자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제 소비자들이 반응이 좋아서 제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아 이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럼 사업자 컨택을 하셔야죠 인제. 사업자 컨택. 그 사업자를 컨택했더니 사업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제.
자, 이제 걱정이 돼요, 이제. 아, 내가 뭐 이거 세상 지금까지 뭐 이거 살면서 뭐 사업이라는 것도 해본 적도 없고 사람들 데리고 뭐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이제 지금까지의 내 모습에서 변화된 내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사람이 바뀌면서 내 조직이 커지는데, 이제 내가 점점 더 조직을 키워야 되겠죠. 그럼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 파트너를 성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뢰 쌓기를 하셔야 돼요. 신뢰 쌓기는 뭐냐면 미래의 소비자와 미래의 사업자가 계속 신뢰를 쌓으셔야 돼요. 지금의 몇 명 가지고 되지를 않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더 많은 소비자가 필요하니까 계속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파트너와 신뢰를 쌓는 거예요. 우리 조직이 팀워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흔히 하는 제심압력이 돼서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트너와 스폰서와 신뢰를 쌓으셔야 되잖아요. 그 신뢰 쌓기. 그 신뢰 쌓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실력을 쌓는 것도 신뢰 쌓는 거예요. 스폰서가 실력을 쌓으면 파트너한테 신뢰를 얻죠. 그렇죠? 신뢰 쌓기가 되는 거죠. 내 실력을 쌓는 거. 그다음에 파트너와 스폰서와 내가 언행을 가지고 또 신뢰를 서로 구축하는 거. 팀워크를 위해서. 그다음 미래의 소비자와 사업자와 내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신뢰 쌓기죠. 그런 활동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상담. 내가 우리 그 성공하신 스폰서분들한테 가서 내가 정말 사업을 제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상담을 하고. 그게 8가지예요. 너무 쉽죠? 자, 먼저 제품을 체험해 본다. 그다음에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럼 미팅을 가시는 거예요. 미팅 가서 들어봤더니 회사도 너무 좋고 사업도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소비자들한테 가서 이걸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품을 써보게 하고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반응이 좋고 또 사업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업자 콘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변화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신뢰를 쌓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상담을 한다. 그게 8가지예요. 쉽죠? 어떻게 보면 뭐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꼭 애터미 사업뿐만이 아니고 일반 세상에서도 뭐 책 읽고 뭐 이렇게 좋은 강의 듣고 하는 건 늘 하잖아요. 여러분 EBS에서 강의 듣고 그런 걸 매일 해서 성공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부자가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얼핏 굉장히 작아 보이고 좀 쉬워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일들을 반복을 해서 큰 돈을 버는 큰 부자가 되는 성공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달리 조건이 필요 없어요.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이 A코어 하는데 여러분 무슨 이거는 이 A코어 하려면 학위가 필요하겠네. 내가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겠네. 자본이 필요하겠네. 스킬이 필요하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누구나 있는 그대로 현재의 모습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이 A 코어를 잘 실행하는 사람을 코어 리더라고 그래요. 코어 리더. 여러분 제가 첫째 주인가 둘째 주에 셀프 리더 얘기를 했었죠.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단계, 초기 사업 단계에서 2주차 했나요? 확신의 단계. 확신의 단계. 뭐 네트워크에 대한 확신,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그다음에 애텀에 대한 확신, 그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확신, 확신의 단계, 그다음에 행동의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셀프 리더의 단계. 스스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단계. 그래서 셀프 리더라는 말을 하는데 이 코어 리더는 A 코어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을 코어 리더라고 하는데 코어 리더는 셀프 리더보다는 더 한 단계 위에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려면은 셀프 리더를 거쳐서 코어 리더까지 가셔야 돼요. 코어 리더까지. 스스로 매일매일 A 코어를 하시는. 그럼 이건 뭐 이제 완전히 성공하시는 단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코어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매일매일 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인생 시나리오 책자에 보면은 옛날에 그게 회사에 없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그만 수첩을.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 파트너들한테 제가 이렇게 어, 처음엔 놓아주다가 너무 많이 빼서 돈 넣고 팔았던가 뭐 잠깐 그 인쇄비를 받고 제가 좀 보태서 거기다가 1,000원 들었다 그러면 뭐 500원에 팔았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제가 500원을 보태고 해서 예,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인쇄 시대로 그 노트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따로 그런 걸 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체크리스트를 그걸 쓰시면 되죠.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8가지가 30일이면은 240개가 동그라미가 쳐져야 돼요. 예. 근데 완벽하게 240개를 못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200개 이상을 치신다 동그라미 그러면 거의 여러분은 A 코어를 매일매일 하는 코어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짚어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이미 사실 에이콘을 많이 들으신 거기 때문에 좀 저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용, 체험. 왜 애용이라 그러냐? 나의 성공을 도와줄, 그리고 내 꿈을 이루어줄, 아예 가족을 이루어줄 그런 제품들을 쓰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죠. 사랑스럽죠, 여러분. 그렇죠? 내 가족이 사랑스러운데 이 가족을 잘 살게 해주고 꿈을 이루게 해주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애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다. 자, 애용. 어, 그래서 그 스폰서들이 제품을 체험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좀 어려워해요. 아, 이 사람 매출올이라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체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써보고 싸고 좋은 거를 확인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니까 이걸 자기가 몰라서 스폰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업을 하시려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 또 이 사람이 뭐 제품 사라는 얘기네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사업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실은 본인 스스로 체험을 하면서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용, 체험은 첫 번째 단계. 스스로 이렇게 우리 모든 제품을 써보는 단계로 가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카콜라 회사 사람들은 코카콜라 회사 사람들은 피를 뽑으면 피가 안 나오고 코카콜라가 나온다 그래요. 하도 콜라를 많이 마셔서 피가 새카맣게 콜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애터미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냐? 애터미 사업자들 만약에 짤순이에 짜면 땀이 아니고 모든 애터미 제품이 다 나와야 돼요. 거기서 애터미 먹을 것도 그렇고 뭐 세제도 그렇고 모든 애터미 제품이 다 내 몸에서 짜서 나올 정도로 애터미 제품 쓰셔야 돼요. 짤순이로 짜면 애터미가 나온다 그냥 내 몸에서 전부. 예? 저는 얼마나 애용을 하는지 좀 제가 애용하는 걸 가끔 제가 얘기 드리는데 저는 그 애터미 치약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칫솔 좋아하고 이를 딱 저를 거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은 거품을 버리시죠. 저는 다 거품을 삼킵니다. 저는 그냥 거품도 너무너무 아까워요. 버리기가. 다 먹어요. 그걸. 안 버립니다. 절대 거품도. 예. 그런 정도로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예. 절대 거품을 그대로 마시면 안 되죠. 예.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셨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 모든 사업에 대한 확신도 첫 번째 기본적인 단계가 애용, 체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써봤더니 정말 싸고 좋다. 거기서 이제 정말 강한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확신 또 어서 와요? 내가 소비자한테 걸었는데 이 소비자가 써보고 싸고 좋다 그래요. 그럼 더 큰 확신이 또 와요. 이제 사람은 원래 그래요. 예. 내가 내가 느꼈던 것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느끼고 얘기를 하면 내 그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이제 확신이 맞구나. 아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네. 내 느낌이 맞는 거네. 이렇게 확신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 사업은 확신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싸고 좋아서 써보고 다른 분한테 전하는데 그분이 싸고 좋다고 다 얘기를 하니까 이게 확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쉽죠. 모든 일의 첫 번째가 확신이 생기는 건데 확신 얻기가 쉬워요. 어떻게 보면. 예. 다른 건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막 가서 그냥 뭐 진짜 기도도 하고 뭐 생각도 하고 뭐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뭐 확신을 얻는데 애터미 사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제품 써보고 다른 사람한테 써보게 하면 굉장히 강한 확신이 그냥 와요. 이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자, 그렇게 애용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남자분들은 대부분 제품을 안 써보고 그냥 비전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 애터미 사업하면 큰 돈 벌 수 있다면 해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서 또 제품을 또 전화를 했으니까 얘기는 해요. 가서 해모임 너무너무 좋대. 이거 먹으면 뭐 아침에 뭐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 예. 그냥 활기차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권합니다. 상대방 넌 먹어봤어? 난 안 먹어봤지. 뭐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뭐 되는 일이 없죠. 그러면. 예. 남자분들이 특히 그래요. 남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이야말로 체험하고 애용을 해서 해야지만 사업이 훨씬 쉽게 진행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품을 써보고 싸고 좋다는 걸 확신했으니까 이제 소비자로 남을 수도 있지만 소비자로 남을 수도 있지만 이제 사업을 좀 내가 이거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미팅을 가는 거예요. 미팅 참석. 미팅. 자, 처음에 이제 알아보러 가는 거죠.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정말 회사가 너무너무 괜찮고 이 사업이 너무 비전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미팅 참석의 첫 번째 단계예요. 알아보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오라 그래요. 그럼 다 알아봤는데 왜 자꾸 오라 그러냐? 그 다음부터 미팅이 역할이 좀 달라져요. 이제 처음에는 미팅이 알아보는 단계로 가셨다면은 그 다음에 미팅은 내 열정을 유지하고 확신을 해서 유지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미팅은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그 시스템이 미팅이라 그래요. 예.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에서 끝난다. 미팅이 알파요 오메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이나 끝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일을 하다가 보면 아무리 처음에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어도 자꾸 이제 거절도 당하고 진행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점점 생각이 좀 약해지고 이렇게 다운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다시 우리가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나를 일으키는 곳이 어디냐면 미팅이라는 장소예요. 해보시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미팅을 꾸준히 안 빠지고 계속 가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요. 미팅에 안 나오시는 분은 사업을 스물스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라지세요. 틀림없어요, 거의. 거의 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봤던 현상이고요. 저는 미팅이라는 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미팅이든지 안 빠져요, 저는. 왜 안 빠지느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또 체험을 해보니까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미팅에 가서 앉아있으면 힘이 나고 미팅에 안 가면요. 이게 이제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니까 미팅에 절대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미팅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미팅은 성공의 안전지대다 이것이. 성공을 만드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팅은 여러분이 성공하시려면 성공의 안전지대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잖아요.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위험한 곳에 있지 말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깊은 산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옛날 사람들이 뭐 늑대도 오고 짐승이 나오면 어떻게 불을 피잖아요. 불 근처는 안전한 지대예요. 예, 동물들은 불 근처에 안 오니까 안전해요. 그 불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동물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 안전지대가 있듯이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는 안전지대가 이게 바로 미팅 아니에요. 미팅 안에 있으셔야 돼요. 계속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한 곳에, 그러니까 성공을 위한 안전한 곳에 있으셔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성공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미팅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도 비교를 해요. 어, 여러분 차를 모시는데 차를 몰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유소를 가죠. 기름을 넣죠. 예. 그게 이제 작은 미팅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차를 오래 몰다 보면 엔진 오일도 갈고 수리도 하죠. 그럼 정비소에 가잖아요. 그 큰 미팅이죠. 그러니까 차를 잘 굴리려면 이렇게 주유소와 정비소를 계속 가야 되듯이 우리 사업에서 끝까지 성공하시려면 이렇게 계속 미팅을 작은 미팅부터 큰 미팅까지 작은 미팅은 스폰서가 하는 미팅, 센터 미팅, 조금 더 큰 미팅은 뭐예요? 이런 월요 특강이라든지 여러분 스폰서의 라인 미팅, 큰 미팅들 있죠.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 하는 이제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이렇게 그런 큰 미팅들이 있는데 그런 미팅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꾸준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냥 사업만 하면 돼 왜 자꾸 미팅을 오라 그래?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잘 처음에 경험이 없으시면 그런 생각 하시는데 하시다 보면 본인이 느끼시고요. 내가 또 미팅을 열심히 나가야지 내 파트너들이 열심히 나가요. 예. 미팅 안에 있으면 활활 타는 장작, 열정이 가득한 활활 타는 장작이고요. 미팅 밖에 있으면 시들시들 꺼져가는 장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파트너가 미팅에 안 오면 시들시들 꺼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팅 참석. 그리고 당연히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미팅이 없는 날은 어떻게 하느냐? 미팅이 없는 날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미팅이 없을 때는 그런 경우는 뭐 안 하셔도 돼요. 없는 미팅을 혼자서 뭐 내가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도 뭐 스폰서한테 전화라도 한 통하고 상담하시면 그것도 미팅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A코의 세 번째가 소비자 구축이잖아요. 매일매일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몇 명을 만들느냐면 50명에서 100명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소비자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제품이 싸고 좋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처음에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썼어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제 주머니에 선크림하고 그 뭐죠? 이런 작은 화장품 그러니까 에센스 같은 거를 넣고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현장에서 그냥 발라줬어요. 어디에서 만나든 누구를 언제 어디서 누구든 만나면 anytime, anywhere, anybody 이렇게죠. 누구든지 만나면 즉시 내가 이걸 꺼내서 체험을 시켰어요. 발라주고 선크림, 에센스를. 그러면 그리고 가격을 얘기해주면 대부분 사람들이 괜찮다 하게 삽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소비자를 만들어 나갔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장품을 몇 세트를 사서 사람들한테 써보라고 돌렸어요. 그리고 써보고 좋다 그러면 이제 사겠다 그러면 새로운 제품을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제품을 회수해 와서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크림 영양크림은 손가락에 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쓰려고 그래요. 다른 분들이 이거 쓰는 거라. 그래서 짜는 거, 에센스라든지 뭐 로션, 스킨을 위주로 이제 이렇게 돌렸죠. 그것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예, 그렇게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한 번은 제품을 사서 쫙 갖다 주면서 써보고 좋으면 돈 달라. 가장 제가 즐겨한 방법. 저는 성격이 좀 급하고 좀 이렇게 얼굴 보면 제가 이렇게 은행은 좀 쫀쫀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법 스케일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박스씩 안 사고요. 두 박스씩 사는 거예요. 사실은 두 박스가 아니고 10박스 이렇게 사서 쫙 갖다 주면서 써보고 좋으면 돈 달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써보고 좋으면 돈 달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써보고 좋으니까 돈 주죠. 너무 쉽죠. 근데 안 좋으면 어떡하냐? 가져와라. 회사 반품시키면 되죠, 화장품은. 예, 반품인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돈 안 주면 어떡하냐? 받아오면 되죠. 예, 저도 돈 안 준 분이 두 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악착같이 받았죠. 아침에 일찍 막 집으로 갔더니 안 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받았는데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 저는 뭐 소비자 만드는 건 굉장히 좀 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뭐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실 테니까 해갖고 이렇게 하시고 너무 자신 없으면 스폰서랑 같이 좀 가시자 그러세요. 처음에 나오신 분은 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스폰서한테. 근데 어떤 스폰서가 이런 분위기시더라고요. 같이 갔어요. 그 집 문 앞에 딱 갔는데 갑자기 스폰서가 자 여기서부터 혼자 들어가서 하세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집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하자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 집 앞에 서갖고 이제 들어가서 혼자 하라니까 뭐 같이 가는 의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예. 그런 스폰서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스폰서 같이 가면 같이 가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법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처음 나오신 분들, 신규 사업자분들은 좀 이렇게 좀 쉬우시겠죠. 자, 그렇게 소비자 구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구축과 함께 같이 이루어지는 게 사업자 컨택이죠. 소비자 중에서 사업자가 또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권하시는 분도 있죠. 여러분 형제 자매라든지 친한 친구는 대부분 다 사업부터 그냥 권하시잖아요. 소비는 그냥 물론 하지만 소비와 동시에 사업을 권하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처음에 좀 이제 사업을 얘기하면 제품도 안 쓸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제품을 먼저 쓰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기면 사업을 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뭐 어떻게 사업들을 컨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소비자만 하세요. 처음에. 그런 분들. 나는 사업자를 잘 만들 수 있다. 하는 분들도 어떨 땐 잘 안 돼요. 예. 그렇죠. 그게 뜻대로 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럼 그냥 소비자 만드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사업을 어떻게 권할까? 뭐 얘가 이렇게 뭐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소비자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발자국을 띄는 게 훨씬 쉬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은 사업 권하지 마시고 그냥 소비자를 하셔라. 예. 그리고 이제 컨택하실 때 좀 너무 막 걱정하시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최악의 경우에 거절당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뭐 그래 겁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안 한다는데 뭐 그렇죠.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겁을 낼 필요는 없죠. 예. 사업자를 컨택하는데 소비자를 컨택했는데 뭐 최악의 경우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 최악의 경우 안 쓰겠다. 안 쓰면 본인만 손해지 뭐.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 아니 어떤 사람이 안 쓴다, 안 한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그때부터 이렇게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이 사람을 쓰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하겠다. 딱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걸 계속 여러분한테 주시시키세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을 제품을 쓰게 하고 내가 사업을 하게 하겠다. 예, 오늘은 내가 작전상 물러나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반드시 당신을 제품을 쓰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하겠다. 그런 정도의 각오는 하셔야 돼요. 물러서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은 거기서 물러나지만 마음은 물러나시면 안 돼요. 예, 반드시 쓰게 하겠다. 반드시 하게 하겠다. 자, 그렇게 하시고 거절당해봐야 최악이 제품 안 쓴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그 얘기 들은 데서 뭐 큰 타격이 없죠. 예. 꼭 쓸 줄 알았는데 안 쓴다? 원래 세상에 그런 거예요. 뭐. 예. 꼭 반드시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막 타격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적 경우는 최악의 경우가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엄청난 일은 아니죠. 내가 죽을 정도에. 예. 아니 거절하는데 그냥 거절로 끝나지 않고 갑자기 칼을 들고 뛰어나서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애터미 얘기하면 내가 이어서 찔러 죽인다. 예? 무슨 실현당한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사랑은 위험해요, 여러분. 사랑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다 끝나면 잘못하면 칼 들고 뛰어나옵니다. 요즘 분도 많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예. 어떤 여자분은 이런 얘기 해도 괜찮은지 모르는데 신문에 나온 얘기니까. 아니 그 남자친구가 그 저 핸드폰에서 자기 이 핸드폰을 지웠다고요? 막 칼로 찔렀어요. 와, 이거 뭐 사랑, 이거 사랑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사랑 안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네. 근데 우리 일은 최악의 경우가 뭐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예. 또 예를 들어서 뭐 칼은 아니라도 또 이런 사람 있나? 너 만약에 한 번만 더 애터미 제품 가져오면 내가 니네 집에다 가서 불을 질러버린다. 뭐 이런 사람도 있나? 그런 사람 없죠? 아마 전 지구상에서 애터미 사업 중에 그런 경험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겁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최악의 경우에 거절당하는 거예요. 안 쓴다, 안 한다. 근데 뭘 고민해. 그 대신에 항상 그렇게 하실 때 몸은 물러나지만 내가 마음속에서는 반드시 내가 너 제품을 쓰게 하겠다. 당신을 쓰게 하겠다. 반드시 사업을 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굳게 맹세하시면서 오셔야 돼요. 절대로. 그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구축 사업자 컨택을 이제 매일매일 하라 했잖아요. 매일매일. 이게 매일매일 하는 거를 왜 중요한지를 이것도 매일매일 하는 거 왜 중요한지를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택을 하다 보면은 여러 형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쪽은 여성과 남성은 조금 다르죠. 예, 그렇죠. 그건 이제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아실 거고 또 소비자와 사업자 이 사람은 전제로서는 사업할 일이 전혀 없다. 그런 분한테는 제품 쪽으로 권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나눠봤더니 큰 돈을 벌기를 원해. 돈을 많이 벌기를 해. 그런 분은 당연히 사업을 시켜야죠. 예, 그런 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냄비형 가마솥형이라는 게 있어요. 좀 특이한 분류인데 냄비형 가마솥형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냄비 같다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은근과 끈기가 주특기입니다. 은근과 끈기. 한국 사람들은 우리 조상님들은 한국 민족을 은근과 끈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냄비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붙인 얘기예요. 예. 근데 사람 중에서는 냄비형이 있어요. 그냥 금방 확 이렇게 확 일어나는 사람, 확 그냥 흥분하고 막 이러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을 냄비형이라고 그래요. 막 애터미 얘기했더니 금방 흥분해갖고 나 그냥 나 회사 오늘 가서 당장 때려칠 거야. 그 자리에서 막 사표 들고 막 쓰고 가는 거예요. 막.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냄비 뚜껑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뚜껑을 누르셔야 돼요. 못 날아가게. 예. 그런 분은 그 다음 날 되면 안 나타나요. 반드시. 왜? 집에서 얻어 터지고 이제 혼나고 이제 사라지죠. 이제. 예, 바로 나 와이프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 이러면서 이제 안 나와요. 절대. 그러니까 그런 분은 그냥 현장에서 딱 냄비를 눌러서 절대로 이렇게 급하게 막 흥분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고. 또 어떤 분은 가마솥형이 있어요. 도대체 뭐 이게 장작불을 뗐는데 안에서 끓는지 안 끓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막 계속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좀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스타일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냄비형을 만나면 스폰서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와, 드디어 엄청나게 비전으로 뭐큰 사업자가 나왔다. 같이 막 흥분을 해요. 예, 같이 냄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두 사람 다 이제 잘못하면 크게 이제 혼나죠, 혼나.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A코어의 다섯 번째가 책 읽기. 책 읽기라고 얘기하면 이제 참 그래요. 아니 이게 제품을 싸고 좋은 제품을 전하는데 무슨 책 읽기를 하냐? 나는 책 읽는 건 너무너무 싫어한다. 나는 극장을 가도 자막 있는 영화는 절대 안 본다. 그래서 읽는 거 싫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애트면서 책을 읽어라? 아, 하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까 얘기 드렸죠. 책을 왜 읽어야 되느냐면 강의도 그렇고 이유가 아주 간단 명료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혼자 하는 일로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생활을 해왔는데 애터미에 와서 이제 파트너가 막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내 파트너가 나서 조직이 생기니까 내가 일반적 옛날에 살아오던 모습으로는 여기 이 사람들을 다 후원하고 이렇게 잘 끌어나가는 리더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내 모습을 변신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책 읽기하고 강의 듣기예요. 생각만 혼자서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변해야지 이런다고 변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든지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과제물로 내준 책들 같은 책들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또 이 책 외에도 많은 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책에서 쓰는 말을 정제해서 해주면 파트너들도 그렇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냥 맨날 집에서 쓰던 얘기 그대로 쓰면은 사실은 몇 번 얘기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책을 읽는 이유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책을 전혀 안 읽으면은 맨날 하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다 보면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맨날 같은 얘기 또 한 얘기 또 하고 그런 분들 계시죠. 강의가 내용이 거의 안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책을 안 읽는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읽으셔서 계속 변화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어, 사업하는데 성공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죠. 사실은 애터미사만 그러지 않고 어디나 일론 머스크라고 아시죠? 테슬라 회장. 그 사람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부자가 됐는데 천조부자죠. 천조부자. 조만장자. 억만장자는 조만장자인데 테슬라가 그렇게 아이디어가 많고 다양한 지식을 뽐내는 건요. 어릴 때부터 어마어마한 책을 읽었대요. 책을 너무 많이 읽다가 읽을 게 없어 나중에 백과사전을 통째로 읽기 시작했대요. 그런 사람의 테슬라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테슬라는 그런 책 읽기에서 나왔다. 그리고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 회장뿐만이 아니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책을 어, 자기 어떤 인격도 성장이 또 되고 그릇도 커지고 지식도 늘고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으시는데 하루에 한 10분씩만 읽어도 한 달이면 거의 한 권 정도 읽습니다. 300분이잖아요. 10분씩. 그럼 300분이면 5시간이죠. 5시간이면 좀 빨리 읽는 분들은 책을 읽거든요. 예, 그 책을 읽는 것도. 어,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과거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무슨 성공학자인가 아니면 뭐 누가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뭘 이렇게 내다봐야 되는데 내 키로는 멀리 못 내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면 더 멀리 내다보는 거죠. 미래를 더 멀리 내다보는 거죠. 근데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방법이 뭐냐면 책을 읽는 거예요. 그 거인의 책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명한 성공한 사람의 책을 읽으면 내가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그 내가 아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꼭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듣기 같은 일이에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드렸나요? 저는 강의보다는 책 읽는 걸 선호합니다. 그 책은 이렇게 읽고 나면 오늘 과제물 이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도 이렇게 읽고서 이렇게 갖다 표시를 해놓으면 내가 그 부분을 누구한테 얘기도 해줄 수 있고 봤던 사람한테 그 다음에 또 나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오디오북은 듣고 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그게 하나 좀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한 번 읽는 것보다는 오디오북이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 여러 번 들어야 될 거예요. 편리한 점은 있지만 효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어, 다 고루고루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책도 읽고 오디오북도 듣고 다. 예. 지금 우리 뭐 굉장히 많죠. 유튜브에 우리 그 홈페이지에 좋은 강의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것도 강의도 하루에 10분, 20분씩 적어도 1시간, 2시간은 못 듣는다 하더라도 10분, 20분씩이라도 계속 들으세요. 꾸준히 듣는 게 매일매일 하는 일이니까 매일매일 하는데 오늘 한꺼번에 그냥 막 아, 어, 네. 1시간, 2시간 확 읽고 또 며칠 쉬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10분이든 20분이든 매일매일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신뢰 쌓기.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점점 조직이 커지면 파트너와 스폰서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와 파트너 사이, 나와 스폰서 사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신뢰 쌓는 게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미래의 소비자와 미래의 사업자와도 내가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반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냥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사재기를 한다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사재기하고 이거는 재고하고 좀 혼돈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재기는 내가 사놓고 쓰지도 못할 물건을 그냥 쟁여놓게 되는 게 사재기고요. 우리 물건은 여러분이 화장품이나 해모임을 한 10박스 샀다. 그건 사재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누가 써도 쓸 제품이고 싸고 좋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요. 이거는요. 예, 그런데 하나 갖다 놓고 하나 갖다 놓으면 또 그때 하나 사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것도 명색 유통업이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 인벤토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재기 개념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A코의 8번째가 상담입니다. 상담. 상담. 이거는 저희가 성공 8단계에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예. 상담은 비행기 조종사가 관제탑하고 교실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예? 우리 비행기 조종사들이 관제탑을 계속 교신하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냐, 고도가 맞냐, 뭐 이 고도로 가면 되냐, 그다음에 내릴 때 활주로 몇 번으로 내리냐, 뭐 그다음에 관제소에서는 기다려라, 지금 다른 비행기가 오고 있으니까 여긴 잠시 보류하라, 뭐 이렇게 해서 막 교통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 상담이죠. 그 사람들 보면 조종사가 관제탑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올바른 비행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올바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영국에 1900년대 초죠. 영국에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굉장히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 영국에서는 땅이 없는데 얼핏 들으니까 미국이 이제 새로 거대한 나라가 탄생이 되면서 그곳에 가면 기회가 많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내가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런던에서 배를 타고 뉴욕으로 가는 배를 타는데 뭐 돈이 있겠어요? 이 아가씨가. 그러니까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서 이제 배싹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 돈이 없죠. 그래서 이제 먹을 거를 딱딱한 빵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먹는 딱딱한 빵. 굉장히 딱딱한 상하지 않는 빵이죠. 그래서 배가 이제 그 당시에는 배 타고 가는데 뭐 몇 달 걸리잖아요. 막 거의 30일 이상 걸리잖아요. 영국에서 미국 가는데. 그러니까 그 30일 동안 먹을 빵을 딱 가지고 와서 그걸 또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계속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들었더니 내일 드디어 이제 뉴욕 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씨가 너무 기뻐서 오늘만큼은 내가 이제 빵을 먹지 말고 여기 그 식당에 가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일종의 뷔페 같이 아주 화려한 건 아니지만 뷔페 같은 식당이 있어. 거기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선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식당을 먹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식당 그 직원이 아니 뱃삭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근데 뱃삭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데 이 아가씨는 그냥 지가 혼자서 계속 빵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갖고 상담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생을 한다는 거죠. 쓸데없이. 예? 상담을 하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고생을 좀 덜 할 수 있는데 상담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못하고 고생하시게 된다. 근데 상담을 하라 했더니 또 어떤 분은 이 상담의 내용을 좀 하소연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일 스폰서한테 전화해서 힘들다, 죽겠다, 난 때려치고 싶다, 뭐 매일 이런 얘기를 그냥 뭐 전화해서 매일 스폰서한테 하면 나중에 스폰서가 이제 아, 스폰서가 사업을 그만두고 싶죠. 이제 그분 때문에. 실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실제예요. 이 스폰서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좀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안 도와준다고 전화하는데 그 핸드폰에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카톡으로 보내는데 카톡의 페이지면 왜 이렇게 전체가 끊어지잖아요. 전체라서 길어지면 이게 잘려요. 전체라 그래서. 이게 오는 메시지마다 전부 그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냥 읽을 수가 없어. 전체를 눌러야지만 그것도 굉장히 길게. 근데 거기에 보면 뭐 별 얘기를 다 써놓은 거, 그거를 하루에 막 여러 번씩, 예.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상담을 그 스폰서한테 상담을 하는 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볼 때 이 사람 정신병자다 그래서 정신병자네, 이 사람은. 예. 특이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상담은 그렇게 하소연이나 스폰서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A코어를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상담이지. 그렇죠? 소비자 지금 구축을 하러 나가는데 이분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이게 상담이죠. 그냥 매일 힘들다, 뭐 어렵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상담이 아닙니다. 하소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폰서도 또 그러다 보면 좀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너무 질책하시는 건 좀 안 돼요. 힘들다 그러면 좀 힘들죠. 저도 옛날에 힘들었어요. 이 정도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스폰서가 버럭 화를 내면서 힘들긴 뭐 힘들어요. 예? 사장님 힘들면 저는 100배는 더 힘들죠. 저한테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러면 곤란하죠.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스폰서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죠? 힘 빠진 파트너를 이렇게 힘을 탁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열정도 불러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참 어떨 때는 스폰서 본인도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사람은 각자의 짐을 한 짐 지고 있어요. 스폰서대로 파트너는 파트너로 리더들은 리더들대로 다 자기의 짐. 원래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남한테 얘기를 다 하지 않지만 각자의 짐을 다 무거운 짐을 살고 있잖아요. 원래 삶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항상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여건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스폰서는 내가 막 스폰서니까, 막 내가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그 스폰서가 어쩌면 그 파트너인 여러분보다 힘이 더들 수 있는 상태도 있다.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서로 힘을 서로 주고받는 그것이 제심합력이죠. 스폰서가 나를 도와줘야 돼. 그게 제심합력이 아니고 나도 스폰서한테 힘이 되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A코어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강의를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부터 하시는 얘기는 좀 제가 이제 그럼 왜 A코어를 매일매일 해야 되느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따지는 걸 좋아해요. 왜? 왜 그런데?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는 항상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코어를 매일매일 해야 돼. 그러면 뭐 하면 나쁠 건 없겠지. 잘 되겠네. 근데 꼭 그렇게 꼭 해야 되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틀 걸로 하면 안 돼? 3일 걸로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나?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안 되죠.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거기 처음에 이거를 할 때 카톡에다 올려놨잖아요. 예, 여러분 이 6주 과정에 뭘 배울 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에 보면은 넷째 주 오늘이죠. 오늘 넷째 주에 두 번째 챕터가 뭐냐면 임계질량의 법칙이라는 걸 해요. 임계질량의 법칙 조금 생소한 말인데 물리학에서 쓰는 말이죠. 임계질량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네. 이게 좀 이렇게 잘 보이네.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자, A라는 이제 요게 A라는 어떤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는데 요게 이제 B로 이렇게 바뀌는데 요 A가 B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성격이 바뀌는데 성격이 바뀌려면요 반드시 임계질량, 임계점이라는 것을 지나야 돼요. 임계점. 요 임계점을 지나야지만 A 성격이 B로 성격이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그런 거냐면 이제 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물이라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그 물을 끓이게 되면 100도가 넘게 되면 그때부터 기화가 돼서 물이 액체가 아니고 기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액체와 기체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때 이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기 위해서 끓는 점이 100도죠. 이 100도가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임계점이라 그래요. 이것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데 요 A에서 임계점을 가기 위해서 물을 끓이는 과정에 어떤 에너지가 거기에 가해지잖아요. 끓는 물, 그러니까 불을 떼서 그걸 임계질량이라 그래요. 임계질량이 쌓여서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 물이 이제 기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임계점. 사실은 이제 물리학 같은 데서 어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얘기죠. 이걸 임계점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요런 물 끓이기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꽃이 봄에 피잖아요. 이 벚꽃 같은 게 필 때 평균 기온이 15도가 돼야지 펴요. 평균 기온이. 그게 임계점이에요. 만약에 15도가 안 되면 꽃이 봉우리 상태에서 안 핍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는 상태 임계 A라는 점에서 활짝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꽃으로는 B로 가려면 반드시 15도라는 임계점을 지나야 되고 이 15도가 되기 위해서는 서서히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임계 질량이 쌓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비행기 원래 이것은 이제 소위 원자 폭탄 얘기입니다. 원래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일반 폭탄에서 이제 어떤 안에서 핵융합이고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임계 질량만큼 쌓이면 그 순간부터 일반 폭탄이 임계점을 넘으면 원자 폭탄이 돼요. 이제 그런 데서 나온 말인데 이제 제가 그거를 조금 인용을 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비행기를 한번 볼게요. 비행기. 여러분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렇게 달리다가 뜨잖아요. 그러면 땅 위에서 그 비행기가 달려나갈 때는 기계죠. 이제 자동차 같은 기계인데 딱 떠서 이륙하는 순간은 새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땅에 있을 때의 비행기는 활주로 끝까지밖에 못 가요. 뜨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주까지도 갈 수 있죠. 그렇게 가는 곳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땅에 있었던 비행기와 하늘에 뜬 비행기는 같은 비행기라도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 이륙하는 시점을 뭐라 그래요? 임계점이라 그래요.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륙하는 시점을.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요, 약 350km 이상의 속도로 계속 달려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달려야 돼요. 그래서 임계 질량이 쌓여야지 뜹니다. 만약에 조종사가 가다가 비행기를 350km 가다가 잠깐 또 쉬었다가 또 달리고 이렇게 하면요. 활주로 끝에서 뜨질 못해요. 임계 질량이 쌓이질 않아서. 물도 마찬가지로 100도까지 계속 끓여야지 임계 질량이 쌓여서 임계점에 도달해서 딱 이게 기체로 바뀌는 거지. 불을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하면요. 이게 임계 질량이 쌓이질 않아요. 임계.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어떤 사물이 성격이 바뀌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에너지가 가해져야 돼요. 거기에. 그럼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도. 자, 사람도 이 A를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람. 보통 사람. A가 보통 사람이에요. B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이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임계점을 돌파를 해야 돼요. 뭔가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는 점이 있죠. 그 점으로 갈 때까지 내가 하는 행동이 임계 질량으로 쌓여야 돼요. 그걸 A 코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보통 사람인데 A 코어를 계속 매일매일 해요. 그럼 임계 질량이 쌓여요. 쌓이다 보면 그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내가 성공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물리학, 자연의 이치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그런 말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그런 말 비슷한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 단순하게 보면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반드시 어떤 사물이 성격이 바뀌기 위해서는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고 그 돌파하기 위해서는 임계 질량이 쌓여야 되는데 임계 질량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에너지를 가할 때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게 아니고 끊이지 않고 계속했을 때 임계 질량이 쌓인다. 네. 그래서 우리가 A 코어를 매일매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임계 질량을 쌓는 겁니다. 임계질.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하면요. 물을 끓이다 안 끓이다 껐다 켰다 하는 건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임계점을 돌파를 할 수가 없어요. 쌓이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뭐 한 뭐 3년 할 걸 갖다 나는 그럼 30년에 나눠서 하면 어떡하냐? 예. 그럼 마찬가지 아니냐? 예. 그럼 물을 30년 동안 끓여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게 되겠나? 일이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어느 일정 기간에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지만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A 코어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임계 질량을 쌓는 것이고 임계 질량을 계속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임계점을 돌파하게 돼요. 그게 언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은 100도까지 가면 분명한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약간 인맥이 좋은 사람은 좀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인맥이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뭐 다양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준비된 사람과 안 된 사람 뭐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 다르겠죠.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어떤 경우의 사람이든 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이것이 임계 질량이 쌓이고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돌파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길어봐야 3년을 넘지 않습니다. 안 넘어야 돼요. 3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리더클럽이나 로얄클럽에 들어가셔야 돼요. 원래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왜 못 들어가느냐? 그것은 임계 질량이 제대로 안 쌓였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매일매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정말로 내가 3년을 매일매일 임계 질량을 쌓고 A코어를 했다 그러면요. 이건 분명히 3년 안에 임계점을 돌파해서 그럼 오토 판매사는 뭐냐? 오토 판매사는 완전히 성공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생존의 첫 단계지.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정도 되는 사람은 거의 매일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오토 판매사가 완전히 성공했다. 성공자예요? 그렇진 않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시간인가요? 오토 판매사는 생존의 첫 단계다. 생존. 이제 애텀에서 살아남는 단계예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공자의 단계로 가는 것은 리더 클럽이나 로얄 클럽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려면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 잡아야 돼요. 3년. 그럼 3년을 매일매일 정말 A코어를 했다. 성공의 8단계를 따라서 하고. 근데 안 됐다? 그건 제가 볼 때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자, 부자가 되는 것은 과학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과학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아주 공식처럼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물쭈물 이렇게 되고 뭐 황소 뒷걸음치다가 생쥐 잡는 그런 식이 아니고 뭔가 분명히 뭐가 이렇게 인풋이 투입이 되면 반드시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A 코어를 철저하게 3년을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 그런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저희 집에 들어놓으세요. 남은 인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고 과학을 믿으셔야 돼요. 과학의 힘을. 이것은 물리학은 과학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예. 그래 되겠어? 라고 안 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믿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왜 결혼할 때 손 없는 날을 꼽으시죠? 손 없는 날.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요. 컨택하는데 손 없는 날만 컨택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날짜 찍어 착착 손가락으로 막 찍어서 아 오늘 손이 없네. 오늘 가서 컨택 한번 해봐야지. 자, 이런 분은 인계 질량이 절대 쌓일 수가 없어요. 그런 미신 과학 이런 미신은 과학이 아니잖아요. 예. 미신이라고 할 수는 없나 그것은 어떨 것 같은 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완전 미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학은 아니죠 그게. 예. 확률 같은 건데 좀 통계적으로 과학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금 이런 게 과학이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한다는 건 뭐예요? 습관이에요. 이제 다시 말하면 습관이죠.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이게 나때 세대 피곤해요, 정말. 저도 제가 하면서 피곤합니다. 자, 꿈과 목표 계획을 가지고 그다음에 행동을 한다 그랬죠. 행동을 뭐라 해요? 에이코알 하는 거예요. 에이코알. 자, 에이코알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매일 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데 그 습관이 쌓이도록 하면 인계질량이 쌓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인계점을 돌파하고 성공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꿈으로부터 성공까지의 그 에이코어와 인계질량 과학이 결합된 모습입니다. 이게.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게요. 자, 꿈과 목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절실한 꿈이 있고 그러면 목표가 나올 거고 계획이 세워지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행동을 하십니다. 그 행동을 성공의 8단계나 A코어, 특히 A코어를 매일매일 하세요. 자, 매일매일 어느 정도로 해요? 습관이 쌓일 정도로. 그러면 인계질량이 계속 쌓이겠죠? 인계질량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인계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성공은 과학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과학이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적당히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어떻게 했는데 뭐 1년 만에 나는 파트너가 뭐 진짜 양쪽에 뛰어난 사람이 둘 나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에 뭔가 쌓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인계점을 돌파하는 그 시기가 다를 수 있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은 반드시 이것이 질량이 쌓여야지만 인계점을 돌파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쌓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쌓였을 때, 어떤 사람은 2년 쌓였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사람은 2년 만에 로얄 클럽도 가죠. 예, 그렇죠? 여건이 좀 다르잖아요. 중국 같은 데 보면은 뭐 지금 1년 만에도 막 크라운 마스터 되고. 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상태에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인대 질량을 쌓았다는 거고 어쩌면 그 사람은 남들이 3년 동안 쌓을 걸 1년 동안 쌓은지도 몰라요. 하루에 책을 10분 읽을 걸 30분 읽고 하루에 컨택을 한 번 할 걸 그 사람은 하루에 3번 되면 5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계 질량을 쌓는 방법이 달라요. 농축해서 함축해서 많이 할 것이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꾸준히 하는 게. 너무 한꺼번에 뭐 몰아치기로 하지 마시고 예. 이 습관이라는 게 생기면 A과를 계속해서 하고 성공 8단계를 하면은요 습관이 생기는데 그게 습관이 뭐하고 똑같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뭘 깨우쳤다 그럴까요? 알게 됐냐면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습관이나 사회에서 어떤 분야에 성공하는 습관이 똑같구나. 제가 그걸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참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애터미 사업이 참 대단한 사업이다. 왜? 이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다단계라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지만요. 사실은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똑같은 습관을 가져야지만 성공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결국은 이거 대단한 사업이다, 이것도. 네. 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 뭐예요? 첫 번째가 주도적으로 산다. 스스로 해낸다. 우리 다 스스로 하죠. 주도적으로 살고 있죠. 다른 사람이 그거 하지 마. 다단계야. 말 들어요? 안 듣죠, 우리가? 이미 우리는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스스로 해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습관이 목표를 가지고 행동한다. 이건 뭐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뭐예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 자, 소중한 게 뭐냐? 나와 내 가족의 성공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봉사 그러지만 저는 뭐 봉사를 해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요. 봉사 안 하나도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꼭 그걸 봉사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의 성공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죠. 그래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의 성공을 먼저 거기에 시간과 내가 노력을 붓는다는 건데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습관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 우리야말로 정말 상호 이익을 도모하죠.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같이 내가 성공하죠. 스폰서와 파트너가 같이 성공하잖아요. 예, 상호 이익을 도모하죠. 그 다음에 경청하고 이해시킨다. 예, 잘 듣고 이해시킨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너지 효과를 활용한다. 이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팀워크를 활용한다는 건데 우리가 집단이 모였을 때 집단 자체 모이는 게 벌써 이 시너지 효과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는 보통 사람이 모였을 때 힘이 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하나 한 명 이렇게 개개인이 놔두면 성공 못할 분들이 애터미 오면 성공하는 이유가 집단의 힘으로 성공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다 시스템을 더해서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시너지를 활용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심신을 개발한다. 마음과 몸을 개발한다. 뭘로 개발해요? 몸은 해모임으로, 건강식품으로. 또 여러분 운동도 하셔야죠. 근데 마음은 뭐로 개발해? 책과 강의로.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일곱 가지 습관이 그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애터미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 건지 여러분이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냥 이게 적당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꽤나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고 이 시스템대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그 9시간까지 제가 좀 빨리 딱 시간에 이렇게 맞췄는데요. 어, 오늘 얘기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계 질량이 쌓여야 된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래서 습관이 될 정도로 쌓여야 된다는 거고 좋은 습관을 가지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믿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까는 좀 덜 들어오셔서 또 제가 한 30% 정도 그만두셨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오셨네. 예, 참.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들어와 주셔서 부족한 강의지만 정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벌써 이렇게 보니까 이 늦은 밤 시간이지만은 309명, 310명 정도의 지금 사업자님들께서 이 방에 계십니다. 이만큼 우리들이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에이코어와 임계 질량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강의를 해주신 우리 단장님, 우리들은 아마 여기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강의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서 모두가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강의를 듣고 이제 내가 한번 이 열정을 가다듬어서 내가 스피치를 좀 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지금 신청하신 분이 현재 3분이신데요. 우선 3분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두드림 조현일 판매사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일동그레이스 김미리 팀장님, 세 번째는 일동그레이스 김민숙 팀장님, 이렇게 우선 3분 듣고 시간이 허락되면 또 한두 분 더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두드림 조현일 판매사님 모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대구 두드림, 두드림 센터 소속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지금 사는 지역은, 평택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은 영업적 계통을 한 9년 정도 일을 했고요.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앞으로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었고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제품을 써보면서 가격 대비 제품력에 반했고 소비자한테 이익을 주는 중심의 어떤 마인드가 좋아서 이거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도 이익을 주는 거지 부담을 주는 게 아니겠다는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 속에 제 스스로도 이제 생각하고 하지만 아까 그 임계질량의 법칙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어떤 꿈과 목표를 세우면 계획이 나올 건데 그 계획 속에서 몰입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새기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또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음 달이면 건 2년 동안 장기화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제가 단순히 그냥 뭐 제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생필품을 쓰면서 바꿔 쓰기만 해도 그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고 또 많이 심신으로 지쳐 있는 많이 이런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한테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으시도록 제가 열심히 전달한다면 때로 몰라서 거절하고 또 뭐 다 한다고 거절하고 여러 가지 핑계로 거절하더라도 제가 신념이 확실히 서 있고 확신이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고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그 사람을 한테 이익을 주고 정말 그 사람이 꿈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달한다면 그런 거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과 또 제 가족들의 성공과 미래를 꿈꾸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 6월 하반기에 다이아몬드 승급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다 같이 큰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현일 사장님 감사합니다. 현재 판매사님인데 머지않은 때에 이렇게 꾸준히 임계 질량을 쌓으셔서 팀장님으로 꼭 승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시겠습니다. 네, 일동 그레이스 김미리 팀장님 준비되셨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지역에 살고 있고요.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즐겁게 감사하게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미리입니다. 저는 오늘 주진환 단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의 사업의 방향성을 좀 체크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들으면서 체크하고 느꼈던 것이 이제 방향성을 잡고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었고요. 여기에서 가장 저는 좀 제 마음에 남았던 것은 끌림 있는 사람이 애터미 사업은요. 저는 지금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좀 확실히 있게 느껴지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움직일 때 어떤 소비자든 사업자든 나에게 끌려온다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그것은 나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A과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습관을 갖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그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에이프와 8개 중에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상담이란 것은 스폰서와의 어떤 상담 속에서 내가 일의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일단 우선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향을 잡지 못하면 내가 제대로 가는지 옳고 그름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 안에서 온전한 성공자의 모습으로 성공하고 있는 스폰서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옳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하나 채워갈 때 인게이징 물량도 채워가고 또 내가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변화하고 그리고 성공자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이 네트워크를 저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시간 속에서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뎠지만 그 시간 또한 저는 열정을 갖고 했기 때문에 현재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분들과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에 있어서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우리는 교육 사업이라는 걸 강조하면서도 너무 느슨하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말로는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결국은 이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 성공자의 모습과 그 강의 속에서 사람은 변화가 되더라.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결국은 이 일은 내 사업인데 가끔씩은 우린 내 사업이 아닌 스폰서의 사업, 파트너의 사업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내 사업을 내가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요, 꿈이 없던 사람이에요. 애터미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이 꿈을 갖고 변화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2021년 올해는 제가 꿈꾸고 목표했던 바를 다 이뤘고요. 그리고 2022년 상반 6월쯤에는 제가 국장을 지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스폰서 파트너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폰서 파트너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 항상 파트너들이 빠른 성공을 위해서 애써주는 우리 단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함께 헌신하면서 이 시간들을 할애해주는 많은 스폰서 리더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미리 팀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꿈과 목표가 분명하고 기한을 정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는 스폰서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기록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6월 달에 국장 승급 반드시 이루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동 그레이스 센터의 김인수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일동 그레이스 김인숙입니다. 김미리 팀장님 가슴에 달린 배지가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아름다우시네요. 지난주에 진현 단장님께서 꿈의 시각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파트너들하고 사진을 구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임계질량의 법칙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뭐 살짝 핑계를 대자면 투잡을 하다 보니 임계질량 쌓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투잡이지만 고 정주영 회장님의 불굴의 도전 정신, 빈대 같은 창의성, 열정적인 노력, 깡다구, 정신력으로 이 사업 제가 멋지게 해낼 거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지금 팀장 유지 하고 있는데 반 왔네요. 시작이 반이라고 금방 되는 것 같아요. 고생하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고 있다고 애쓴다고 오늘 스피치를 파트너들한테 약간 힘이 되고자 해서 제가 스피치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의 목표는 제가 사실 주지현 단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 12월에 국장 도전한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 12월에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도 내년 6월쯤에 국장으로 다시 목표를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파트너들하고 그림이 너무 잘 그려져 가고 있고요. 제가 절대 회원 가입하지 않겠다고 그냥 제품만 쓸 테니까 포인트 사장님 가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글로벌 원서버라는 얘기 듣고 이거 회원 가입이나 한번 해둘까 해서 해뒀던 게 제 우측으로 중국의 센터가 나왔고 제 좌측으로 곧 호주의 센터가 나올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제 투잡자가 아니고 전업자가 되는 게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저에게 더 꿈과 희망과 잘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또 제가 성공스쿨 강의를 미흡하지만 파트너들한테 하고 있고요. 제 파트너도 또 성공스쿨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강의에 큰 도움을 주시는 우리 주진환 단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단장님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석 팀장님 고맙습니다. 목표를 세웠지만 안 됐을 때는 또 수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더욱더 선명한 목표, 시간 이렇게 정해서 다음 6월에는 같이 또 승급을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강의를 듣고요. 또 내가 꼭 오늘 이 스피치를 한번 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또 신청을 해주시면 한 분 정도는 더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오연이 하겠습니다. 네, 오현희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네. 네, 저는 부천에서 열정적으로 살아오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오연입니다. 전직은 전업주부 28년 차고요. 통장과 분회장을 8년간 했습니다. 현재는 애터미를 전업을 하고 있고요. 알게 된 계기는 진의 소개로 석세스 세미나를 가서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나눔과 공헌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마침 저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연금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했습니다. 제가 지금 3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돌고 돌아서 왜 이렇게까지 진척이 안 되고 안 됐던 부분이 무엇이었나 봤을 때 제가 오늘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주진아 단장님 강의 중에 성공 8단계 당연히 하는 거고 이 8코 중에서 제가 안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거를 해야지 하면서도 하다마다 그랬고 코로나 맞을 때 파트너들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터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자, 힘을 내세요. 오현희 팀장님. 멋지네요. 네. 오늘 단장님 말씀이 너무 가슴이 와닿고 포기하지 않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폰서님들 계시기 때문에 또 단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저는 할 겁니다. 제 계획은요. 22년 연말까지는 무슨 일 있어도 국장에 도전할 겁니다. 여러 가지 예상이 많았지. 여기 계시는 모든 사장님 내시고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단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네, 오현희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지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의 직 스폰서님이신 단장님의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그동안 맺혔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폭발할 수가 있죠. 또 저도 스폰 라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참 많은 감동을 갖고 있고 또 그동안 다 이렇게 뭉쳐있던 것들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연말을 맞이하는 거에 책임감도 있습니다. 함께 하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을 만들고 함께 승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단장님을 다시 모셔서 공지사항이나 또는 당부의 말씀 그리고 특히 다음 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단장님, 네, 네, 다시 모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피치 하시는 모습을 듣고 저도 항상 감동을 받고 정말 마음이 이렇게 찡하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또 끝나고 스피치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도 참 강의 듣고 저도 많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오늘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스피치를 하시면 참 좋겠다. 사실 제 강의보다도
스피치가 원래 더 많은 감동을 이렇게 주곤 하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스피치 하신 분들 다 정말 아주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목표대로 계획대로 이루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제 오현희 팀장님께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계신데, 저도 초창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 파트너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깜깜한 곳에 불도 안 켜고 정말 몇 시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 인생에서 과연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가장 진짜 불도 안 켜고, 불을 일부러 끈 게 아니고 불킬 초저녁부터 생각을 했는데 깜깜해져도 제가 그냥 불을 안 켜고 깜깜한 데서 있었던 거예요. 계속. 아마 어떤 사람이 그 방에 들어왔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깜한 방에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앉아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예,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때로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외롭죠 일단. 그런데 여러분, 성공으로 가시는 길은 늘 외로워요. 사실 그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편하게 살려고 하죠. 그런데 그 편한 길을 마다하고 어려운 길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밥 먹고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굶는 사람 없죠. 아주 잘 살지는 못해도 밥을 굶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도 아니고. 하지만 그 잘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가족들을 잘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양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을 놔두고 편안한 길을 놔두고 두 갈래 길에서 어려운 길을 택하신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외롭고 힘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이라는 것은 과학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길이 이렇게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걸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때로 이렇게 힘든 때가 있지만 잘 이겨내시고 반드시 꼭 여러분의 꿈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등 뒤에 많은 가족들이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기다리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꼭 여러분 힘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다음 주 과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청취 2개 해서 기초사업 설명, 이유진 우리 샤론 로즈 마스터님 걸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임페리얼 마스터 우리 스폰서이신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초기 3개월 플랜을 이렇게 강의를 하신 게 있어요. 하루에 매일매일 뭐 만피비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에이코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과제로 택했으니까 꼭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읽기에 대해서 좀 읽을게요. 오늘 책은 아까 소개드린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Think and Grow Rich, Think and Grow Rich라는 제목인데, 이 저자가 나폴레온 힐이죠. 이 사람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지은 저자예요. 지난번 성공 스쿨에서는 그 책을 과제를 했는데 그게 이제 3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읽기 힘드실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약간 같은 저자인데 다른 책이죠. 근데 이제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뭐 13가지 법칙, 이런 부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책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나폴레온 힐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성공은 오직 실패에서 교훈을 깨달아야만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겪는 실패, 거절은 그걸 반드시 겪어야지만, 그것을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겪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를 겪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게 제가 얘기했던 실베스타 스탈론도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달빛 부부라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요, 많은 성공한 스타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을 겪고 그 길을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3가지 그 부자가 되는 13가지 원칙에 대해서 쭉 책을 써놨는데, 첫 번째가 열망, 꿈이에요. 꿈. 이제 이렇게 시작을 됩니다. 모든 성공의 법칙은 다 비슷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이라고 돼 있어요. 상상력. 여기 보시면 이제 상상력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하는 시각화를 말하는 겁니다. 시각화. 여러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서 자기가 이루는 걸 항상 해서 꿈을 그리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각화를 하면 훨씬 상상하기가 쉬워져요. 훨씬 더 현실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상력, 그러니까 모든 성공은 대부분 다 이치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6번째 보시면 체계적인 계획이 나오죠. 체계적인 계획. 늘 우리가 애터미 사업자라면 늘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끈기. 이 끈기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이렇게 아이고 이게 이렇게 돼 있나? 잘 안 보이네. 끈기라는 챕터인데요. 이게 불을 비치는 정도. 끈기죠. 끈기 잘 보이시죠? 끈기. 불을 꺼도 되겠네요. 예. 근데 꾸준한 끈기라는 건 꾸준한 거죠. 바로 오늘 이제 에이코와 임계 질량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집단의 힘. 예. 이게 이제 부에 이르는 9번째 원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으시면 실제로 제가 강의한 것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은 전문적인 사람이죠. 나폴레온 힐은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책은 여러분이 읽으실 때 간신히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줄을 그면서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으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과제물 책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 외용 5만 PB 매주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전달을 좀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A코어를 배우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일주일에 5명 이상 뭐 하다못해 치약이라도 상관없어요. 화장품이든 건강식품이든 여러분이 이 일주일 동안 5명 이상의 소비자를 전달해 보시는 겁니다. 이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 대한 이제 과제물이니까 뭐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필드에서 이제 경험을 해보셔요. 약간 아마 거절도 좀 당하시고 조금 그런 어려운 경우도 있으실 텐데 스폰서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미팅 참석, 뭐 세미나, 석셀크사 아카데미 굿모닝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걸 가져가서 그렇죠. 매일매일로 보면은 매일매일 미팅 참석 하나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자, 6번째 제가 과제물에 10년 후 나의 모습을 작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인생 시나리오를 풀어 쓰는 시나리오로 직접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셨죠? 사실은 그 시나리오라고 해서 골격만 있는 거예요. 꿈, 그 인생 시나리오는 뭐 자동차, 집 이렇게 해놓고 뭐 얼마짜리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배우가 실제로 연기하듯이 메소드 연기하듯이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진환이다. 나는 현재 잠실에 살고 있고 현재 직업은 애터미 임페리얼이다. 10년 후 나의 모습이니까 오늘 아침은 어머님의 생일이라서 가족들과 특별히 호텔에서 브런치로 식사를 하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내 자동차 MR을 타고 공항으로 간다. 이번에 브라질에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로얄 마스터와 크라운 마스터를 가서 축하해주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된다. 일주일 동안 가는데 와이프도 같이 가서 이번에 가서 브라질도 한번 관광도 하고 이렇게 다녀올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쭉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쓰시는 거예요. 실제로 10년 후 자기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러면 그 모습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자신 있게 내 10년의 모습을 못 쓴다는 것은 내가 이 사업에도 확신도 없고 꿈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확신이 있고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시나리오 쓰는 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부터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또 믿지 않던 분도 쓰시면 믿게 돼요. 시각화도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봤을 때는 자기가 그런 확신이 안 오던 게 보게 되면 확신이 오는 것처럼 글로 쓰잖아요. 시나리오를 쓰면은 이 시나리오에 대한 글로 쓰면서 나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스피치보다 더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기 쓰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과제물을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 과정에서 제 강의보다 훨씬 중요한 제가 처음에 그랬죠. 과제물을 하는 것이 강의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성공에 효과적이고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꼭 과제물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꼭 이 과제물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랄 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요 특강에 그 윤영성 우리 대표는 이제 회사 대표로 이제 윤영성 우리 대표님은 사업자 대표죠. 회원 대표 1번 사업자죠. 그러니까 윤영성 대표님이 월요 특강을 하세요. 월요 특강은 9시에 하는데 거기도 많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오실 거는데 특별히 이 윤영성 대표님이 바쁘신 분인데 이 사업자 대표님은 바쁘신데 우리 박영욱 본부장님 이렇게 어릴 때 또 초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으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날 같이 들어와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원래 12월 15일 날이 수요일 날이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크라운 송년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15일 송년 모임인데 원래는 제가 거기 가야 되죠. 그런데 제가 회사에다 못 간다고 했어요. 이 6주 과정을 이게 항상 그렇지만 이게 뭐든지 지속적으로 하던 거를 같은 날 하던 거를 건너뛰면은 이게 효과가 떨어지고 뭔가 좀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다 양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했다기보다는 얘기를 했죠. 못 간다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송년 모임 저기 막 스크롤 할 겁니다. 혹시 크라운 송년 모임에 들으신 분이 다음 주는 뭐 유진한다니 크라운 모임 가니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저도 못 가서 억울하긴 해요. 예, 크라운 송년 모임 가면 엄청 맛있는 거를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런 즐거운 시간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먹는 걸 좀 밝히는 편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성공하셔서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예. 어쨌든 다음 주에 성공 스쿨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거기다 마쳤고요. 오늘 이 매년 12월이면 직급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도전이라고 할까? 직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직급을 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12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약간 들뜨기도 하고 좀 각별한 달이죠. 이상하게 12월은 연말 마지막 1년을 보내는 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제가 뭐 성탄절도 있고 예로부터 좀 그렇던 달이잖아요. 송년 모임도 많고 뭐 막년이라서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송년 모임도 많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들뜨기도 하고 그런 달이에요. 그런데 그런 12월에 어떻게 보면 남들 다 이렇게 놀 계획을 할 뭐 이렇게 좀 그런 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직급을 도전하신다는 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그 지금 하시는 계획대로 직급을 목표대로 꼭 달성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차질 없이 마무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희 팀장님이나 뭐 또 김숙 팀장님께서는 내년 6월에 이제 목표가 국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12월이 아니라도 내년 이제 12월이 올해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지금 보니까 두 분은 벌써 내년도 계획을 딱 세우신 거예요. 내년 6월 달에 국장을 샤론 로즈 마스터를 가겠다. 많은 분들이 지금 12월 달에 목표를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직 안 세우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세우셔야 돼요. 새로운 새해의 목표는 새해가 시작돼서 세우는 게 아니고 미리 그 전에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 지금 이 달이 내년도 계획 목표 다를 세우시는 달이에요.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2022년에는 성공의 원년을 만들겠다. 그렇죠? 오토 판매사가 가서 판매사를 가야 되겠다든지 오토 판매사가 돼서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리더클럽, 로얄클럽으로 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그런 해가 돼야 되겠다. 또 아니면 리더클럽이나 로얄클럽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지금 12월 달에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차질 없이 내년에 다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을 하셔서 모두 2022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 긴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사업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장님 고맙습니다. 늦게까지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강의로 확신을 주신 우리 주준현 스폰서님, 그리고 이 방에 계신 본부장님들, 총장님들, 그리고 스피치 해주신 모든 사장님들, 또 꼭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고요. 특히나 함께 해주신 우리 박용욱 본부장님, 또 스텝으로 늘 함께 도와주시는 최동현 본부장님, 최예준 팀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사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공유됐습니다.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한다. 네, 붙여서며 아니 가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복